그들은 후회하지 않는다. 김대현 지음, 모모복수 출판사. 2015년 5월 9일 금요일 23시 50분. 동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다. 언론과 대중의 시선으로 이번에 맡았던 사건을 복귀하기 위해서였다. 동식은 룰을 지키면서 용의자를 놓치기보다는 설령 룰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범인을 잡는 게 낫다는 주의였다. 그래서 그는 팀원들에게 커다란 신뢰를 받는 동시에 상사들에게는 관리가 필요한 요주의 인물이었다. 영장 기다리지 말고 바로 들어갔으면 됐을 텐데. 동식이 범인을 간발의 차로 놓친 부분을 보고 나서 말했다. 사후 징계를 받더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갔더라면 여러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조금 더 대차게 할 걸. 동식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때 현관문에서 도어록 소리가 나면서 정화가 들어왔다. 텔레비전 보면서 뭘 그렇게 혼잣말을 하니? 정화가 걱정스러운 투로 물었다. 동식이 시계를 확인하자 시계바늘은 어느새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머니, 철야 예배 끝나셨으면 전화하시지 그랬어요. 동식이 볼륨을 낮추면서 말했다. 너도 쉴 수 있을 때 쉬어야지. 집에 일찍 오는 것도 오랜만이잖니. 정화가 실내화로 갈아 신고 나서 소파로 걸어왔다. 다음엔 전화하세요. 픽업하면서 겸사겸사 바람 쐬면 좋잖아요. 동식이 정화의 외투와 짐을 들어주었다. 그래, 다음에는 연락하마. 정화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뭐 타고 오셨어요? 셔틀버스 아니면 지하철? 동식이 정화의 짐을 큰 방에 가져다 두고 나서 물었다. 셔틀버스 타려고 했는데 성집사님이 자기 차로 가자고 하더라고. 괜찮다고 여러 차례 거절해도 막무가내로 나를 태우기에 못 이긴 척 신세 좀 졌구나. 정화가 성집사와의 혈전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잘하셨어요.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너무 사양하는 것도 보기 안 좋아요. 동식이 정화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렇지. 그래서 이번 주일에 커피 한 잔 대접하기로 했다. 은혜는 잊지 않고 갚아야 하잖니. 맞아요. 그래, 그건 그렇고 오늘 일은 어떻게 됐니? 정화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물었다. 일은 그다지 힘들지 않았어요. 검사에게 필요한 자료만 갖다 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법정에 간 김에 재판 보고 왔어요. 동식이 재판을 회상하면서 말했다. 다행이구나.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디? 정화가 흥미로운 투로 물었다. 네, 눈물 흘리면서 순순히 인정하더라고요.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요. 한평생 반성하면서 살 테니까 부디 선처를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동식이 피의자의 눈물을 떠올렸다. 도가내든 쥐라 고분고분했나 보구나. 그래, 네가 보기엔 피의자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니? 정화가 골똘히 생각한 뒤에 되물었다. 아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주였다면 일말의 양심을 믿을 수 있었겠지만 가명이 목적인 게 뻔하니까요. 눈물은 쥐어짜면 어떻게든 나오잖아요. 동식이 피의자를 체포하던 순간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피의자는 법원에서와는 다르게 체포되고 수사를 받는 순간에도 한없이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렇긴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과 진심이 섞여 있을 수도 있잖니. 정화가 출출했던지 다과를 가지러 부엌에 갔다. 동식은 정화가 다과를 챙겨서 돌아오는 동안 그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형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강력범들을 만났다. 그들은 하나같이 취조실에서 혹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한다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한때는 그들의 눈물에 동요됐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악어의 눈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엔 후회할 줄 모르는 괴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우는 건 피해자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 아쉬움 때문일 거예요. 동식이 오랜 고민 끝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절대라는 건 없지 않니? 하기야, 너는 범인을 붙잡는 형사라서 냉소적일 수밖에 없겠구나. 정화가 다과를 가지고 오면서 말했다. 그럼 어머니는 다르게 생각하세요? 동식이 되물었다. 나는 인간의 선함을 믿는단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갱생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낙인 찍어버리면 사람은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담에색에서 신을 만난 바울처럼 그들에게도 큰 기적이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 않니? 정화가 동식에게 다과를 권했다. 저도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해요. 하나, 모두가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목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잖아요. 제 아무리 신앙의 힘으로 교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죽은 아이들의 삶보다 더욱더 의미 있지는 않을 거예요. 동식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다.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의자를 한평생 정죄할 수도 없지 않니. 그들을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말이야. 나는 말이야, 스데반의 희생으로써 세상이 변화된 것처럼 그저 무의미한 죽음이 없길 바랄 뿐이란다. 정화가 텔레비전 옆에 놓인 액자를 흘끗 바라봤다. 사진 속에는 동인이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렇죠. 원망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생떼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동식이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무슨 말이니? 네가 누구한테 생떼를 썼다고. 정화가 되돌아보면서 되물었다. 정화가 기억하는 동식은 분에 겨워 울더라도 때를 쓰는 법이 없는 아이였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말이 헛나갔어요. 어머니 말씀처럼 저도 한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동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래, 진심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단다. 정화가 웃었다. 그렇죠. 그건 그렇고 오늘 예배는 어떠셨어요? 철야 예배라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겠네요. 동식이 과자를 한 입 베어 먹고 나서 자연스레 화제를 돌렸다. 오늘 예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은혜로웠단다. 목사님께서 헌신에 관해서 말씀하시더구나. 아벨과 카인, 마리아와 마르다를 예로 들면서 설교하시는데 어찌나 좋던지. 정화의 표정에서 화색이 돌았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면 힘드시잖아요. 동식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다. 그래, 시간도 늦었고 최대한 축약해서 말하마. 그들의 이야기는 너도 익히 들어서 잘 알지 않니? 카인이 아벨을 질투하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시샘한 건 말이야. 정화가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니까 대충 알고 있죠. 동식이 말했다. 우리는 그들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서 결과가 좋지 않다고 성을 내고 실망할 때가 많지 않니? 주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정화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났다. 그렇죠. 동식이 과자를 마저 베어 먹었다. 그는 빤한 내용인 것을 어림짐작으로 알고 있었지만 정화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하여 집중하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눈에는 틀릴 때가 많고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옳을 때가 있잖니. 정화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다. 그렇죠. 제일 좋은 것을 드려도 틀릴 때가 많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은 카인과 마르다가 딱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두 사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이니까요. 동식이 골똘히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주님한테는 최선의 것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 늘 최고만 드려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그분의 생각을 알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거지. 정화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떠올리며 말했다.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대요? 동식이 진지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가 기도로 응답하셨을 때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시더구나. 정화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렇군요. 동식이 심호흡을 하고 나서 말했다. 줄여서 말하자니 너무 짧고 단순하구나. 정화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동식이 웃었다. 너는 영리하니까 핵심을 잘 파악하리라 생각한다.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하셨던 비유나 에피소드가 정말 기똥찼는데 나중에 메모한 것을 찍어서 보내주마. 정화가 아쉬운 토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신의 생각을 알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게 참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한평생 교회에 다녀도 쉽지 않으니까요. 동식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렇지. 교회에 다닌 시간만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문제야. 내가 유초등부 애들보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주님을 더 잘 아는 건 아니니까. 정화가 주말마다 섬기고 있는 유초등부 아이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어리지만 영특했고 신앙심이 매우 깊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보다 신을 모른다고도 할 수 없죠. 이런 말하면 어머니가 싫어하실 거 잘 아는데 저는 신이 참 짓궂다고 생각해요. 동식이 웃으며 말했다. 어떤 면에서? 정화가 진지하게 되물었다. 부모님은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오롯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은 자신의 생각을 부족한 자녀들이 정확히 알길 바라죠. 동식이 차분하게 말했다. 오롯이 알길 바라는 부모도 있을 거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되길 바라셔서 그런 것이잖니. 정화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잘 되길 바라는 이의 행동이 너무 복잡하고 미묘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언제나 제가 잘 되길 바라시잖아요. 제가 어머니의 생각을 오롯이 알기를 원하세요? 동식이 웃으면서 물었다. 그의 눈이 진실을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없이 반짝거렸다. 나는 주님처럼 투명하지 못하잖니. 마음속에 그릇된 감정이 가득해서 너에게 대가를 바랄 때가 많단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내 마음을 모르길 바라. 정화가 동식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허심탄회하게 말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존경하는 거예요. 진심을 에둘러서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동식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참으로 고맙구나. 믿음으로 성장해서 너를 더욱더 아끼도록 하마. 정화가 동식의 손을 잡았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동식이 부끄러운 듯 머리카락을 매만졌다. 그건 그렇고 내일부터는 어떤 사건을 담당하니? 정화가 되물었다. 아직까지 특별히 정해진 건 없어요. 앞서 맡았던 사건이 마무리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아무래도 서촌 사건을 맡을 것 같기도 한데. 동식이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그러고 나서 하품을 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하리라 믿는다. 피곤할 텐데 어서 가서 쉬어라. 정화가 동식의 하품을 보고 나서 말했다. 네, 어머니는요? 동식이 되물었다. 나는 말씀 묵상 좀 하다가 자야겠다. 정화가 다과를 챙겨서 일어났다. 그냥 두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동식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화를 제지했다.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아마 구태여 돕겠다면 너는 거실 좀 정리하렴. 정화가 동식의 손을 뿌리치고 나서 부엌으로 사뿐사뿐 걸어갔다. 성대하게 먹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네.
동식이 돌돌이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과자 부스러기를 정리했다. 그러고 나서 물티슈로 탁자를 말끔하게 닦아냈다. 푹 자거라. 정화가 설거지를 끝내고 나서 큰 방으로 가면서 말했다. 네, 어머니도요. 동식이 청소도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정화에게 안부 인사를 건넸다. 동식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곧바로 침대에 누웠다.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졸음이 마구 쏟아졌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생각과 업무를 했던 탓이었다. 그에 반해 정화는 찬송을 작게 틀어놓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침대에 가까스로 누웠다. 그다지 졸리지 않았지만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억지로 눈을 감았다. 2015년 5월 9일 금요일 21시. 도안이 택배 박스를 뜯어내자 상자 안에는 캠퍼스 노트 한 권과 6인치가량의 사진 앨범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오배송인가? 도안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사진 앨범을 꺼내어 펼쳐보았다. 앨범 첫 장에는 한 그루의 나무와 사과, 바다와 하늘이 찍힌 폴라로이드 사진 4장이 순서대로 꽂혀 있었다. 도안은 사진에 특별한 메모가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다음 장으로 넘겼다. 두 번째 장에는 도심 곳곳의 건물들이 찍힌 사진이 나열되어 있었다. 대부분 단독주택이었으며 디자인으로 보아 신식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도안은 단독주택이 찍힌 사진 한 장 한 장을 유심히 보고 나서 다음 장으로 넘겼다. 세 번째 장에는 캐리어와 케이블 타이, 회칼이 찍힌 사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도대체 뭔 컨셉이야? 도안이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서 말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음 장으로 넘겼다. 네 번째 장에는 지갑, 모자, 원피스, 정장상의, 목도리, 선글라스, 귀걸이, 목걸이 사진이 나열되어 있었다. 다섯 번째 장에는 야산, 여섯 번째 장에는 수많은 인파, 일곱 번째 장에는 전시회로 보이는 곳에 사진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여백. 도안은 사진 앨범을 박스 안에 놔두고 캠퍼스 노트를 펼쳐보았다. 캠퍼스 노트에는 프린트로 인쇄된 글귀가 여백을 두고 붙여져 있었다. 1994년 11월 20일. 꽃은 식물에 속한다. 하나 식물에 속하지 않는 꽃도 있기 마련이다. 1994년 12월 23일. 우리들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단 한 번도 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우리들은 거짓된 위선에 좌절했고 분노했다. 1995년 1월 19일. 우리들의 삶이 신의 장난감에 불과한 것처럼 그들의 삶 또한 우리들의 장난감에 불과하다. 1995년 3월 28일. 장난감이 삶을 완성시키지는 않지만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데에는 매우 탁월하다. 1995년 4월 23일. 장난감을 고르고 포장을 듣고 맛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 있었다. 1995년 5월 8일.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사냥에 성공하다. 그들의 모습은 전율을 일으켰다. 1996년 2월 8일. 인간의 삶이 계속되는 한 우리들의 사냥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제발, 제발, 제발 아무것도 아니어라. 도안이 혼잣말을 연신 중얼거리며 검색 엔진과 수석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그러고 나서 캠퍼스 노트에 적혀있는 날짜를 검색했다. 잠시 뒤 해당 날짜에 관련된 사건들이 모니터 화면에 쏟아져 나왔다. 도안은 중범죄 위주로 파일을 나열하고 내용물과 유사성이 깊어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읽어나갔다. 이런 씨발 말도 안 돼. 도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욕을 하고 성수팀장과 팀원들에게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택배 상자에서 봤던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노부부 연쇄 살인 사건 피해자들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1시간 뒤 사무실에 동식을 제외한 팀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팀원들은 도안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해철은 수사 파일과 뉴스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다.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디테일한 것이 너무 많았다. 용의자가 보낸 것이 유력했다. 용의자가 보낸 게 확실해? 성수 팀장이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물었다. 조금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범인밖에 모르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아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해철이 심호흡을 하고 나서 말했다. 말도 안 돼. 동식이가 우리 팀인 것을 알고 보낸 건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성수 팀장이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팀원들에게 물었다.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범인이 동식 선배를 알고 도발할 생각이었다면 수취인란에 동식 선배 이름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택배 박스에는 강력 3팀이라고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도안이 택배 박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제 생각은 도안 선배랑은 좀 다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돼요. 강력팀이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팀원 준우가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생각도 준우와 같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딱 들어맞아. 우선 다른 팀한테도 왔는지 혹은 오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그건 그렇고 동식이한테는 아직 말 안 했지? 성수 팀장이 되물었다. 네, 동식 선배한테는 연락 안 드렸습니다. 도안이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했다. 확실해지면 내가 직접 말할 테니까 모두 입 다물고 있어. 당장은 누가 물어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성수 팀장이 팀원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팀원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만약 확정나서 저희 팀이 이 사건 맡게 되면 동식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의 가족이라서 수사에 직접 개입 못하지 않아요? 해철이 성수 팀장에게 물었다.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지. 다들 알다시피 다른 팀도 많이 바쁘잖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맡게 되면 동식이는 이 사건에서 빠져야 될 거야. 룰은 룰이니까. 우리는 동식이가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대중과 언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임해야 한다. 알겠어? 성수 팀장이 강한 어조로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팀원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퇴근하고 나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텐데 좋지 않은 일로 모이게 돼서 참으로 유감이다. 우리 일이라는 게 이다지도 사람을 피말리게 한다. 쉽지 않겠지만 아무쪼록 힘내보자. 성수 팀장이 팀원들을 격려한 후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해철은 팀원들에게 일을 지시하고 성수 팀장의 사무실에 황급히 따라 들어갔다. 팀장님, 동식이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애가 겉으로는 안 그래도 많이 여린 아이잖아요. 해철이 한숨을 쉬고 나서 물었다. 뭘 어떻게, 있는 그대로 말해야지. 걔가 형사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련히 알아듣겠지. 성수 팀장이 조곤조곤 말했다. 돌려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유하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팀장님이 그런 스킬은 부족하시잖아요. 해철이 답답한 두로 말했다. 뭐?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뭔데? 상처받지 말라고 어르고 달래기라도 하라는 거야? 성수 팀장이 되물었다. 그런 게 아니라 해철이 말을 얼버무렸다. 그런 게 아니면 도대체 뭔데? 확실히 말해 임마. 성수 팀장이 진지하게 말했다. 제가 팀장님 대신에 전달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한테는 형제와도 같은 놈 아닙니까? 어물쩍거리지 않고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해철이 허리를 숙이며 간곡하게 부탁했다. 해철아, 그게 허리까지 굽힐 일이냐? 그래, 네가 해라. 잘 타일러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나한테 보내든지 해. 성수 팀장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운을 뗐다. 고맙습니다.
해철이 큰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긴. 어서 일하러 가. 나는 조금 있다가 과장님한테 보고하러 가야 돼. 그때까지 좀 쉬자. 성수 팀장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피로와 우수가 느껴졌다. 성수 형님, 과장님한테 보고 끝나면 오래간만에 단둘이서 술 한잔 할까요? 집에 들어가도 잠이 좀처럼 안 올 것 같아서요. 해철이 성수 팀장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어디 좋은 데 있니? 깔끔하게 마시고 나서 눕자마자 골아떨어질 수 있는 건 말이야. 요즘 너희들이 나를 안 끼워주니까 아는 곳이 도통 없거든. 성수 팀장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형님이 저희를 버린 거지. 저희가 형님을 버렸을 리가요. 좋은 데로 모시겠습니다. 해철이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기대하고 있으마. 성수 팀장이 말했다. 네, 보고 끝나면 연락 주십시오. 해철이 팀장 사무실을 나섰다. 휴. 성수 팀장은 상사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타개하면 좋을지 고민했다. 당장은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었다. 만에 하나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았다.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서 귓가에 이명이 들렸다. 그는 팀원들이 사무실에 있지 않았더라면 이 상황이 개탄스러워서 한참을 울었을린지도 모른다. 하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팀원들의 사기와 동식을 위해서라도 감정을 억제할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그의 전화가 따르릉 따르릉 울렸다.